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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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문. 아씨. 그거 알아요? 자동문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 나와봐 좀. 하지마, 하지마. 2인용 게임의 완성형이라 불리던 이테이크2. 누가 그렇게 불렀냐고요? 2인용 게임의 완성형이라 부르던 이테이크2. 이테이크2는 그만큼 완성도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속작인 스플릿픽션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테이크2를 베이스로 둔 업그레이드 버전의 게임이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 예상은 기분 좋게 빗나갔습니다. 플레이, 연출, 스토리 모두 이테이크2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플레이는 이테이크2에서 보여주던 구성을 따라갑니다. 각 지역마다 새로운 기믹을 제공하고 각기 다른 기믹을 가진 플레이어가 협력하여 스테이지를 헤쳐나가는 구성 말이죠.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각종 기믹들이 여러 게임들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고스트러너나 워프레임이 떠오르는 사이버 닌자 파트, 콘트라와 롱맨 등이 생각나는 횡스크롤 스테이지, 그리고 핀볼과 캡차 등의 웃음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MC 해머와 스카페이스의 대사를 패러디하는 보스라든지 글라도스를 패러디한 TV쇼의 살인 로봇 등 특정 대상을 떠오르게 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가장 좋았던 건 게임의 난이도가 이테이크2에 비해 올라갔다는 점이었어요. 이테이크2의 미니게임도 좋았지만 깊이감이 그렇게 깊진 않았잖아요. 스플릿픽션은 정말 어렵다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플레이하는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 게임은 우선 와이어 액션과 벽타기라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에서 2단 점프를 주면 그걸 써야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의미인 것처럼 이 게임도 모든 기능을 끌어모아야 헤쳐나갈 수 있죠. 거기에 스테이지 기믹을 더하고 협력까지 하니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이지 구성도 깔끔합니다. 스플릿픽션은 판타지와 SF 세계를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하는데 한 스테이지의 분량이 대략 2시간 정도는 돼요. 중간중간 기믹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기믹만 가지고 플레이하기에는 꽤 긴 시간이죠. 그렇게 다른 스테이지가 초등학교 교실 한 구석에 있던 존재가 없는 친구의 이름처럼 가물가물해져 갈 때쯤 사이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드 스토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지에 반대되는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큼지막한 파트가 하나 끝날 때마다 등장하니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물론 그렇다 해서 허투루 만들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본편이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는 느낌이라면 사이드 스토리는 바로 하이라이트로 건너뛰어서 그 스토리에 정수만 즐기고 빠지는 느낌? 예를 들면 폭탄이 설치된 열차를 막거나 폭발하는 우주정거장을 탈출하는 장면같이 말이에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실시간으로 스테이지를 그리는 것처럼 연출되는 스테이지였는데 일부러 개같은 선택지를 골라 망한 스토리를 만드는 맛이 있었죠. 결국 이 본편, 사이드의 구조 덕분에 게임은 계속해서 참신함과 즐거움을 유지하고 원동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와 연출에 대해 말할 시간입니다. 이 게임에서 스토리와 연출은 엮어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앞에는 스플릿픽션의 주요 스토리와 연출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스플릿픽션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SF 무명 작가인 미오와 판타지 무명 작가인 조이가 판권 계약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레이더 퍼블리싱이라는 기업에 불려가게 되는데 이 기업이 범한 한 가지 실책은 SF 작가를 정체불명의 기계에 집어넣으려 하는 건 공황장애 버튼을 연타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겠죠. 결국 미오는 사고로 조이의 머신에 떨어지고 가상현실 세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레이더는 이 사실에 붕괴하며 자신의 원대하는 모임 무명 작가 아이디어 립 버전 1.16을 부르짖는데 두 명이 한 머신에 들어가면 현실의 ASMR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오와 조이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기계를 박살낸다는 게 이 게임의 스토리입니다. 일단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인 연출의 향상이에요. 이 테이크2에서는 화면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화면이 밀려나거나 페이드 인아웃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 짝에서는 두 사람을 동시에 비추며 중앙에 있는 선을 없애는 연출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연출은 두 사람이 협력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을 하나로 합쳐주니 몰입감을 해치지 않은 채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게 해줬어요. 그 외에도 각 플레이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색상으로 자신의 기믹을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돌려 어떤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등 세심한 점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정말 좋아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테이크2는 플레이가 재미있는 게임이었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유사인류라 스토리는 몰입이 안 됐었잖아요. 이번 작에서는 그 점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미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의료기기에 관한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였고 조이는 밝은 이야기를 주로 쓰는 듯 해보였지만 죽은 동생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쓰고 있던 것이라는 어두운 스토리를 기반으로 깔고 시작하죠. 이 스토리는 급하게 쏟아내는 것이 아닌 초반에는 미오의 문제를 조명하고 미오의 증상이 완화될 때쯤 다시 조이의 이야기를 꺼내며 두 사람이 친해져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스토리의 밀도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게임의 후반부 두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심상세계라는 스테이지에 가게 되는데 미오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던 시절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어두운 내면을 마주하게 되죠. 근데 이 내면의 묘사가 좀
중이병처럼 묘사되더라고요. 그야 사이버펑크 닌자 로봇이 낫을 들고 파괴와 분노를 부르짖으면 중이병처럼 들릴 수밖에요. 반면 조이의 가족 시너지 이른 썰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었죠. 특히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라나는 히드라로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엘라와 마주하는 장면은 스토리를 마무리 짓기 충분한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엘라의 이, 조이의 지가 새겨진 아뮬렛을 하나로 합쳐 이지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티베깅은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 심상세계가 나왔을 때 레이더가 좀 등신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토록 확실하게 구현해내고 그것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가 있다? 전 세계의 정신과에 보급하면 떼돈을 벌면서도 성인군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레이더와의 결점만이 남았을 때 이 게임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으로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더가 기계로 침입해 두 사람을 날려버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옆에 서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저 멀리에서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자신의 스테이지를 비춥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스테이지가 투영되는 거죠. 판타지에서 나무를 베어넘기면 SF에서는 안테나 타워가 넘어지고 SF에서 크레인을 조정하면 판타지에서는 거대한 꽃이 움직이는 구성. 이건 한 스테이지를 두 번 모델링할 가치가 있는 스테이지였어요. 그렇게 이 스테이지에도 익숙해질 즈음이 되면 스플릿 픽션은 본격적으로 닉값을 하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화면의 비율을 재구성하고 보스 또한 이 화면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하며 TV 화면을 밟거나 화면을 기울여 기믹을 수행하는 등 이 작은 사각형 틀로 할 수 있는 퍼즐을 모두 동원하죠. 그리고 마지막 보스의 화면을 밀어내며 서로의 화면이 겹쳐진과 동시에 게임은 완성됩니다. 이 스테이지 하나만으로도 스플릿 픽션을 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어요. 결과적으로 스플릿 픽션은 고티에 어울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1년에 고티를 받았던 작품을 플레이, 스토리, 연출 모두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당연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이 올해의 고티를 받았으면 하지만 이번 연도에 GTA6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